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시작한 모두의 캠페인. 어린 시절의 이재명이 모두의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민생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한 모두의 캠페인. 저의 첫 번째 질문에 온라인 섭외에만 2,000명이 넘게 응답해 주셨고 SNS에서는 10,000명 넘는 좋아요와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어린 시절 이재명이 오늘의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즐거웠던 추억과 서러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많은 손길과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배고팠지만 즐겁기도 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송영길 당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원장님,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져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술실 안의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불법 시술, 대리수술, 성추행 등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들로 인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 시행이 2년이나 유예된 것은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처럼 민생을 최우선으로 작은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사금융기획수사 뉴스입니다.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온 등록 대부업체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 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상 신종 불법 대부 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63억 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기혁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의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 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 원금의 10%를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 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 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 1,500만 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니은 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대부 중개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 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 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니은 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디귿 씨는 과거 불법 대부 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 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디귿 씨는 28억 3천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 2,7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디귿 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의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 전단지 3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 중지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준 뒤 1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진행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뉴스입니다. 시흥시에 이른 가구인 A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의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 활동까지 하고 있다.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B씨는 아무런 증명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이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대표작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 평택, 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만 10억 5천여만 원이 접수됐다. 청년 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 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 명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3만 8천 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 금액이 상해 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 원, 상해 질병 사망 시에는 3천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 금액은 3천여 명, 31억 8천만여 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 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 2천여 명이 656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50에서 60대의 노후 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와 대진대학교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간의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할 방침이다.